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이슈 타파를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면 개편 확 바꾸는 겁니다.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이번 주 이슈 타파는 발빠르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울산메일 뉴스룸을 책임지고 있는 김지영 이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나온 개편안으로 12월 21일 첫 차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데 김 이사께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살펴주시고 얘기 들어가죠. 네, 이번 시내버스 개편, 네. 광역시 성격 이후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하는 부분이 가장 큰 골자인데요. 예. 핵심은 시내버스의 노선은 줄이고 배차 시간을 좀 더 촘촘히 하는 데 있습니다. 전체 시내버스 노선 183개 가운데 3개를 없애가지고 180개로 줄어들고요. 예. 기존 노선 가운데 83개는 유지하고 배차 간격 단축 등을 위해서 75개 노선, 이 부분은 변경하고 25개 노선은 통합합니다. 예. 변경 통합된 노선을 보완하기 위해서 22개 노선을 신설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골자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그 시내버스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 이제 간단해 보이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다 좋게 바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 진짜 그게 맞는 건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데요. 100% 만족하는 노선 개편이랑 사실상 좀 어려운 그렇죠, 것이고요. 물론이죠. 이번 개편의 특징을 보면은 도심 순환버스 신설, 그리고 네. 직행버스 도입, 그 구간별 편의성을 높여주는 다람쥐 노선 신설, 다람쥐? 이런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울산시는 이번 개편을 위해서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마다 어디에서 내리는지, 또 어떤 길로 다니는지, 어떤 노선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지, 어떤 시간대에 많이 이용하는지, 이런 것을 데이터로 쭉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 이걸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울산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만들어냈는데요. 노선이 겹치거나 너무 길거나 굴곡이 심한 불합리한 부분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버스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몰림 현상, 이것도 없애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운행되도록 한 것이 이번 개편의 특징입니다. 네. 여기에 태화강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다리를 순환하는 도심 노선, 이른바 순환버스를 신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태화강에 있는 다리를 연결하는 순환 노선, 이게 이번 개편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예. 주요 상업지역 이동, 환성, 이게 훨씬 수월해지도록 했고요.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난해 8월 달에 처음 이 안이 나왔는데, 네. 개편안이 나온 다음에 말이 많았어요. 말도 많고 민원도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민원을 받았습니다. 네. 전체 접수된 민원이 507건이라고 합니다. 이 어이구. 507건을 전부 네. 검토해가지고 네. 추릴 거 추리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거 조정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 10월 말에 이제 완전히 이걸 오픈해가지고 예. 12월 21일 첫자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옛날 같으면 시내버스 이용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물어보고 설문지 돌리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지금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번 개편안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시민, 노인 인구, 출퇴근 인구, 시간별, 구간별 어디서 겹치고 어디서 밀리는지 빅데이터의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일단 기대가 되고요. 자, 지금 말씀 가운데 출퇴근용 다람쥐 버스가 생겼다고 하는데 다람쥐는 쳇바퀴 돌듯이 빙빙 돈다는 얘기 아닌가요? 도심 순환 버스도 있는데 이거하고 다른가요? 뭔가요? 이 말씀 그대로 다람쥐는 그냥 빙빙 도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적으로 짧은 시간, 그러니까 출근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바로 다람쥐 버스인데요. 예. 중구 성안동 쪽에서 태화로 사거리까지 오가는 버스 노선 818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고 남구 공업탑과 테크노 일반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남구 49번. 이 버스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만 집중적으로 30분 간격으로 역시 시간 계속 돕니다. 계속 돌아가지고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업탑이나 태화로까지 나와가지고 다른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행하는 것이고요. 도심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좀 다른데 이
이번 개편의 사실상 야심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심작. 야심작. 예. 왜냐하면 순환버스 자체가 처음 도입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업탑에서 교육청을 거쳐서 중구청까지 순환하는 1번 순환버스. 예. 또 시청에서 중구청과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을 순환하는 2번 버스. 또 3번은 공업탑에서 신봉 로타리와 중부 소방서 그리고 3일 초등학교와 태화강역 이렇게 돌아가는 것.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태화강을 가로질러 순환하는 노선. 이런 것들로 쫙 짜여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순환버스를 이용하면은, 어느 구간에서 내리더라도 다른 버스를 이용해서 자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예. 순환버스 자체가 태화강의 교량을 시가지로 이어가면서 왕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이제 순환버스 하나만 타면 어느 쪽에서나 갈 수 있도록 만든다. 예. 그래서 또 이제 또 그 지금 실무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 순환버스에는 순환이라고 표시를 한답니다. 예. 버스에다. 네. 아, 이 버스는 순환버스다. 이걸 표시해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나 목적지로 환승이 가능한 버스를 예. 순환버스다. 이렇게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예. 또 하나의 야심작이 또 직행 좌석버스인데요. 시내버스 타보셔서 알겠지만은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좌석, 시트 같은 경우에 좀 불편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편리하게 했고요. 또 외곽에서 도심지까지를 거의 대부분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예. 이런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좌석버스, 직행 좌석버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외곽과 도심을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좌석버스. 이걸 운영해가지고 빠르게 어쨌든 울산이 시가지가 좀 넓지 않습니까? 네. 시가지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외곽 지역 주민들에게 예. 편리성을 주자. 또 근로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자. 예. 이래서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그 시내버스를 타는데 뭐 쿠션이 좋지 않다 뭐 이런 불만은 가져본 적이 없고 에어컨 잘 나오고 난방 잘 되지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런데 더 좋아진다는 얘기. 자, 직행버스로 변두리에서 시내 중심까지 30분 만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이런 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개편안이 나오자마자 반발하는 쪽도 아직 있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기존에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어떤 것이 없어지면은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100% 만족하도록 하는 버스 노선 이 자체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긴 해요. 다만 불만이 많은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 서로의 편리성을 높이려는 것, 그리고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작업, 이런 걸 했나 안 했나 이게 중요한데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작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구, 동구, 그리고 울주군 등 외곽 지역 주민들 이쪽에서 민원이 집중됐거든요. 그래서 이 불편이 가중된다는 부분 때문에 주요 노선의 단축, 통합에 대한 반발, 이거는 뭐 지금도 있고요. 아마 12월 21일 날 첫 차부터 개편하고 나면 또 생길 것입니다. 이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자주 올랐던 10년 악성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울산 123번, 307번. 이게 고질적인 대표적인 악성민원 노선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둘 다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폐선을 결정했고요. 대신에 천상구역을 오가며 셔틀버스 역할을 할 25명이 타는 그 지성버스 울주 공구번이 신설되고요. 배차 간격이 15분입니다. 25인승짜리 지선버스, 약간 마을버스 같은 그런 개념? 네네. 자, 10년 그 악성민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123번, 307번, 이 노선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요? 울산의 가장 대표적인 장대 노선입니다. 길다는 아주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노선 길이가 길어서 전체 시간대로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노선입니다. 네네. 자, 이제 그래서 셔틀버스 역할을 하게 될 15분 간격 25인승 버스를 신설한다는 건데, 자, 이런 노선이 많아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학교에서 출발하는 123번. 예. 이 123번 같은 경우에는 구영리를 둘러서 꽃바위를 종점으로 하는 왕복 60km 거리의 대표적인 장대 노선입니다. 예. 편도 운행이 2시간을 훌쩍 넘는. 그러니까 직선으로 달리면 그까지 안 걸리는데 돌고 도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버스 기사들도 굉장히 꺼려합니다. 예. 운전 집중도도 떨어지고요.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가야 2시간 되는데 동안 뭐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생리 현상까지 참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이 많은 노선입니다. 예, 예. 307번 같은 경우에도 천상중학교에서 출발해가지고 구영리를 지나가지고 종점인 태화강역에 도착하는데 천상 주민들은 왜 우리가 구영까지 왜 돌아가야 하나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천상만 경유하고 구영은 패스할 수 없냐 이런 민원을 수도 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예. 두 노선을 절대 폐선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네. 구영에서 동구와 삼산으로 나가는 유일한 대중교통인데 예. 폐선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발을 묶는다는 거 이 말이 안 된다. 1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울산시는 두 노선 모두를 폐선 결정하면서 네. 15분마다 천상과 구영을 오가는 울주공구번 지선버스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바꿨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시내버스를 타보면 이런 걸 아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새벽에 KTX 타러 갔는데 5천 몇 번 그 리무진 버스가 안 오길래 시간도 충분하고 해서 시내버스를 탔더니 이 동네 저 동네 돌아서 50분 걸려서 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시내버스니까 그런 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고요. 시간도 있고 해서 그냥 즐겁게 탔는데 이 동네 저 동네 돌아간다고 불평만 할 수는 없어요. 그 지역 주민들도 KTX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제 네.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지금 기존 노선이 없어지면 앞으로 버스를 어떻게 타고 가느냐 이런 주장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당장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울산시에서 이 노선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돌려가지고 예, 분석을 예. 했습니다. 2시간짜리 장대 노선에 하루에 얼마나 주민들이 이용하고 한 번 탔던 주민이 주로 어디서 내리나 예. 뭐 이런 거 계속 돌려봤습니다. 돌려가지고 분석한 결과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타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최상의 방법을 찾은 게 천상의 경우에는 기존 3개 노선이 빠지는 대신에 예. 다른 노선 3개와 직행 좌석까지 넣어가지고 노선이 4개 더 늘어나는 걸로 결정했고요. 그래서 예. 장대 노선은 폐지하고 합리적으로 바꾸자. 예.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기존 노선이 없어진 부분만 강조한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123번 버스의 경우에는 천상에서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가는 노선인데 울산시가 빅데이터를 한번 돌려봤거든요. 돌려보니까 예, 예. 천상에서 울산대학 병원으로 가는 사람이 하루 평균 5명. 5명 미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길고 하니까 노선을 자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예. 잘라가지고 갈 길을 없앤 게 아니고 네. 짧은 구간을 해가지고 환승을 하도록 조치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바꿨고 예. 또 이제 달천 지역의 132번 같은 경우에도 동구로 나가는 노선을 신천으로 돌아나가는 부분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예. 단순화했다. 네, 그렇게 네.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다. 짧게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132번이다, 뭐 200 몇 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은 시내버스 번호도 이번에 확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바뀐 번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번호. 지금 번호. 현재 번호. 지금 현재 번호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 그렇죠. 현재 번호고 예. 이제 12월 21일부터 확 바뀌어지는 번호는 뭐 달라지겠죠. 완전히 달라지고. 네네. 동구 지역도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때 시내버스 노선 때문에 아파트 시세가 나빠졌다면서 표가 갈렸다는 소문도 있었고 지금도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 의외로 이제 개편안이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네. 동구 지역은 그렇게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울주군은 이제 발표나자마자 반발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예. 동구 지역은 뭐 그렇지 않은 걸로 네. 지금 동구는 사실은 이번 버스 노선 개편으로 버스 노선이라든지 편수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잘 됐습니다. 동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처음 노선 개편 때의 민원은 참 많았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구는 울산시가 아산로와 봉수로 부분의 시내버스 노선을 보강하고 장대 노선을 단순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 울산 과기대에서 나오는 노선을 명촌까지만 보내고 예. 동구에서 삼산동으로 나가는 노선은 다시 노선을 설계했고요. 예. 아산로로도 2개 노선을 4개 노선으로 확장해가지고 편리성을 높였다. 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대 노선을 짧게 끊어서 우선 이제 그 시내버스 기사님들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좋아하겠네요. 근데 이제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한 번 타서 또 내려야 되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편하지 예. 중간에 내리는 거 불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그런 분들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역시 보편성과 그렇죠. 타당성이거든요. 그렇죠. 합리적인. 그러니까 어떤 공공의 이익을 생각할 때는 보편 타당성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 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서울 지하철에 순환 노선이 있는 것처럼 이번 개편에서 순환버스가 눈에 띄는 개편 같은데 말 그대로 빙빙 도는 노선 아닙니까? 이런 게 홍보가 잘 돼야 할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되면 가로등 없는 야밤중에 애인에게 윙크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홍보를 충분히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 이번에 도입된 그 가운데 직행 좌석버스하고 예. 순환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적인 버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울산의 시내버스를 일률적으로 똑같은 색깔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이 시간을 통해서 제 의견을 내는 건데 네. 순환버스는 예를 들어 뭐 아예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예. 뭐 직행 좌석버스도 그렇게 좀 바꿔가지고 눈에 확 띄게 해서 색깔만 봐도 이건 순환버스다. 예.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 눈에 띄는 게 울산 태화강을 중심으로 6개 순환버스가 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환 노선을 태화교 6개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뺑뺑 도는 거 이거 굉장히 사실은 잘한 거거든요. 예. 잘한 거고 앞으로 굉장히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인데 이 진짜 순환버스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확 색깔을 바꾸나 눈에 띌 방법 이런 것도 울산시에서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예. 21일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예. 좀 결정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근데요, 지금 말씀 가운데 뭐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파란색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자면 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빨간색, 파란색 하면 각 정당에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모든 문제 정치가 개입되는 순간은 문제가 생깁니다. 네. 웃자고 했어요. 네. 자, 버스 노선의 번호도 이번에 완전히 바뀐다는데 한동안 이제 헛갈리거나 혼선이 생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번호는? 울산시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동구가 1번입니다. 동구가 1번이에요? 네, 울산 전체의 그림을 딱 놓고 보면 동구에서부터 1번으로 해서 한 바퀴 돕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가 돌면서 네. 1, 2, 3, 4, 5, 6, 7, 8, 9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 돌면서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안으로 돌아가가지고 마지막이 공업탑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구를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서 하고면 9개로 나눠놨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 1번이 붙으면 이건 동구에서 출발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4자가 붙으면 이건 저 북구쯤이겠구나. 이렇게 지역으로 출발하는 것이 제일 앞에. 도착하는 지점이 제일 마지막. 그리고 가운데는 그 버스의 순열 번호.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게 이번 버스 노선 번호의 개편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버스를 보면 훨씬 더 수월하게 다가올 거고요. 좌석 버스 같은 경우는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죠. 4자리가 돼가지고 1번, 2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하나 더 붙습니다. 이건 4개가 되어 있는 건 좌석 버스구나. 좌석 버스 가운데 1번 좌석이구나. 2번 좌석이구나. 이걸 이제 제일 앞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울산의 마을 버스는 지선버스, 마을버스, 그냥 일반 버스, 그리고 직행 좌석버스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젊은 분들은 뭐 바로 알아듣겠지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 알아듣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울산의 번호는 지역의 번호는 1번부터 9번까지다. 9번까지인데
밖에서부터 안으로 돌아 나가고 네. 제일 가운데는 공업탑이고 4번 공업탑이 4번이 9번 공업탑이 9번 네네네. 제일 마지막 9번 네. 1번이 동구 네. 1번 동구부터 공업탑까지가 이렇게 원으로 달팽이 모양으로 돌아간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듣고 보니까 번호 부여도 정리가 잘 됐고 순환버스도 잘한 것 같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시내버스를 환승해서 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된 노선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울산이 그 지역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너무 크고 시가지는 한정되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지금 울산에서 시민들이 하루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중복을 포함해서 한 21만여 명 됩니다. 예. 제법 많죠. 많은데 그래도 전체 숫자에 비하면 대중버스의 이용이 좀 적은 편이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는 딱 버스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중복이 포함되는 숫자가 한 21만 명.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역시 출퇴근 시간대고 네. 나머지 시간대는 버스가 텅텅 비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스 노선 개편할 때 제일 고민거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버스 회사들은 이렇게 출퇴근 시간 외에는 텅텅 비기 때문에 수익성 구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수익이 떨어지는 노선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울산은 민영화된 버스이지만 사실은 준공영제처럼 한 해 1,600억이라는 시비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울산은 민영버스 시대라고 하기보다는 뭐 준공영, 준공영. 거의 뭐 공영버스 시대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해 1,6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도 버스업계에서는 1,600억이 작다, 더 예.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준공영 내지는 공영으로 가는 방향으로는 맞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역시 이제 이 시내버스 개편을 어떤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 예. 이것이 방향이 맞고요. 네. 앞으로 이런 이제 12월 21일 첫 차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을 계속 돌려보고 한 3개월 안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은 대안을 찾아가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울산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딱 못 박아가지고 무조건 이 간다 이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이게 이제 울산시의 입장이고요. 특히 울산이 가지고 있는 버스민은 정말 많거든요. 예. 사실 시민들 가운데 우리 울산시는 왜 버스업계에 이만큼 많은 돈을 시비를 드리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 내용을 따져 보면은 역시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는 시민의 발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이 점도 울산시의 고민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예, 여러 가지 개편 쭉 한번 살펴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3개월 정도 시행해보고 또 고칠 수 있다는 여백을 지금 두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정리할까요? 네, 울산의 시내버스는 민영제지만 사실 준공영제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 재정 지원은 뭐 전체의 96%, 1,600억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 상황에서 앞으로 울산이 트램이 도입되고 또 철도 시대가 오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결국 여러 사정상 앞으로 준공영제 아니면 공영제로 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단계에 지금 울산의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했거든요. 예. 이번 결정을 통해서 울산의 버스 노선, 시내버스,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예. 대중교통 시내버스의 핵심은 뭐냐면 시민의 발을 편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직되지 될 필요가 없고요. 예. 문제가 있으면 즉각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울산에 그 지하철은 없지만 교통 신호 체제가 연동식으로 잘 돼 있어서 신호를 한번 받으면 이제 쑥쑥 잘 빠져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도착 정보도 다른 도시보다 잘 돼 있어서 다른 도시들이 울산에 배우러 오고 또 외국에서도 배우러 오고 그러는데 이번 노선 개편도 우리가 적응을 잘 해서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복 로타리에 로타리를 없애고 신호 체계 바꾸니까 사고도 줄어들고 시간도 빨라진 것처럼 말이죠. 김 이사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울산메일 김진영 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